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시작했어요? 진짜 아나운서 같네, 오늘 느낌이, 스타일이. 아 정말 제가 원래 아나운서지 그러면 뭐예요? 정순주 아나운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정순주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밖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붑니다. 이상 정순주였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이제 주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맨시티가 지금 갑자기 4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5점, 승점 5점 차이가 지금 아스날하고 나고 있거든요. 뭐 지난 시즌에는 뭐 8점 정도까지 벌어진 적도 있었는데 결국은 뒤집었던 힘이 있는 팀. 그게 맨체스터 시티고, 여전히 어차피 우승은 시티다, 맨시티다, 뭐 이런 아직 또 느낌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얘기는 후반부에 스파트를 해가지고 쫙 연승으로 그냥 우승을 하던 게 맨시티였고, 그것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승점을 보면 아스널이 39점, 리버풀 38점, 빌라 38점, 맨시티 34점, 4점. 토트넘이 33점이에요.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냐면은 저희가 나가는 방송 시점과 그 다음에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면은 승점 차가 그렇게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지금 상위권 판도라고 할 수 맞아요. 있긴 해요. 요즘 맨시티 디아스 폼이 안 좋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또 맨시티 그바르디올이 생각보다 부진하네요. 이런 맨시티 팬들의 지금 글들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제가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을 드랍했던 경기들, 가장 사실 충격을 받았던 건 지난 라운드입니다. 제가 그 크리스탈 팰리스전이었죠. 그것도 홈 경기였는데 2대 0을 관리를 못하고 결국은 승점을 드랍을 했어요. 네. 저는 그런 경기를 거의 처음 보는 느낌입니다. 네, 예전에도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저는 느낌상 당연히 이거 홈에서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고 2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그런 상황은 시티가 그냥 관리해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드랍했다? 아, 이거는 예전하고는 조금 시티가 뭔가 달라졌다. 올 시즌에 벌써 맨시티가 20실점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도합 전체 실점이 33실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도 지금 반환점을 돌지 않은 시점에 20실점. 수비 지표도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공격력은 지난 시즌에 94득점인데 올 시즌에 현재 40득점이에요. 네. 네, 프리미어리그 내에선 그래도 골을 많이 넣는 편이지만 지난 시즌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공격과 수비 지표가 다 떨어져 있어요. 지난 시즌에 사실은 혼란이 새로 가세한 시즌에 경기의 전체적인 패턴을 그래도 주도해서 무언가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상대를 혼란시켰던 방식은 스톤스의 센터백 인버티드화였죠. 네. 네, 그래서 스톤스 선수가 수비할 땐 센터백이지만 공격 시에는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안정적으로 포지셔닝을 잡고 또 볼 배급을 하고 본인이 또 유사시에는 공격 가담을 하고 그런 컨트롤을 정말 잘해줬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아칸지 선수가 그런 역할을 뭐 첼시전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역시 그러한 공백도 있긴 있어요. 조금 더 뭔가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의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후방에 있는 수비 라인까지도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리버풀전 때 1대1로 비길 때 승점을 드랍했을 때도 역시 스톤스가 없었는데 1대0을 또 관리를 못했죠. 결국은 아놀드 선수에게 하프스페이스 쪽에서 첫 터치 빠른 타이밍에서 실점을 하면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을 관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토트넘전 때 3대3 비길 때도 역시 스톤스 선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빌라에게 0대1로 잡힐 때, 그럴 땐 또 로드리 선수가 또 같이 없었어요. 네. 도쿠 선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로드리 선수가 없을 때는 팀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될 어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서 로드리 없을 때 승률이 정말 좋지가 않잖아요. 올 시즌에 계속 또 승점을 드랍을 하는 부분이 많았고, 지공시의 운영 이럴 때도 도쿠 선수의 존재감이 있었던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근데 도쿠 선수까지 또 없던 경기에서는 약간의 그런 부분의 문제도 노출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랍했던 어떤 경기들에서 물론 중요한, 팀의 전술적으로 중요한 선수들이 없는 부분도 물론 있죠. 플러스 전체적으로 팀 내에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해야 될까요? 압박을 해줘야 될 때, 또 수비로 전환이 될 때,
뭐 이럴 때 기본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팀 내의 어떤 에너지가 기복이 좀 있는 느낌이에요. 하프스페이스 쪽에서의 어떤 아주 세밀한 작품들, 3자 패스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하프스페이스에서의 크로스에서의 쇄도, 이러한 고유의 패턴들이 올 시즌에 많이 보이진 않아요. 다른 시즌에 비해서. 폴란드 오고서 이제 조금 맨시티 고유의 말씀하신 그런 패턴들이 점점 조금 사라져가는 느낌은 그렇지. 확실히 있어요. 약간 심플하게 가는 운영이 지난 시즌부터 많아지긴 했죠. 네, 그런데 그 홀란드를 조금 더 받쳐줄 수 있는 덕배가 지금 더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무너지고 도 있다니까요. 없을 뿐더러 올 시즌에는 이제 팀을 떠난 선수들에 대한 그때 약간의 공백? 그러니까 윈도안이나 이런 선수가 있을 때 보여줬던 약간의 그 부분 전술이나 이런 부분도 올 시즌에는 다른 선수가 그거를 해주고 있나라고 보면 잘 보이지 않고 네. 심지어는 마레즈 같은 유형도 약간의 부분적 로테이션 혹은 교체해서 큰 전환 시에 마레즈 같은 유형이 오른쪽에 있었으면 이 경기는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하신 팬들이 아마 있을 수 있고요. 이걸 하나라고 한 가지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복합적 이유들이 다 섞여 있는 승점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데브라이너가 복귀를 하면 봄시티가 살아난다 뭐 이렇게 다들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거에도 그러면은 위원님은 데브라이너가 합류를 해도 아직까지 그런 세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옛날의 맨시티의 모습을 찾기는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훈련 합류해서 몸 상태는 좀 빨리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1월 달부터는 아마 투입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예전에 좋았을 때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경기력, 경기 감각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확실히 지금 상황에서는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의 어떤 큰 줄기에서의 영향력 있는 크로스나 움직임이나 그런 공격 지원, 어시스트 능력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데브라이너도 들어오고 또 로드리, 홀란, 존 스톤스, 도쿠 이런 선수들이 추가 부상 문제 없이 온전하게 베스트 체제로 들어가면 지금 스쿼드의 뎁스가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분위기라도 2월 중순 챔피언스리그 너가웃 스테이지 들어가기 전에 그 전까지는 연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맨시티는 여전히 그때 이제 선두권 경쟁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스날이 됐던 리버풀 빌라가 됐던 간에 다시 또 붙여놓고 후반기에 또 페이스를 올려서 예전처럼 다시 역전 우승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전까지의 제가 메모를 해왔는데 일정들을 보면 에버튼, 셰필드 유나이티드, 뉴캐슬, 번리, 브랜트포드 그리고 다시 에버튼과의 맞대결. 네. 그게 챔피언스리그 너가웃 스테이지까지의 상황이거든요. 요즘 뉴캐슬이 워낙 부상자도 많고 좋진 않은 상황이라 뉴캐슬 원정 정도만 극복을 할 수 있으면 연승으로 갈 수 있는 일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정은 좋네요. 네. 또 거기다가 1월에는 네이션스컵이나 아시안컵 차출차가 맨시티는 없습니다. 그 시기에서 연승으로 다시 가면 그러면 다시 맨체스터 시티는 강력한 우승 후보 하나로 올라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다른 시즌 때는 좀 그런 믿음이 더 강했는데요. 이 팀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올라올 거야.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올 시즌에는 경기 내용적으로 약간 이건 걱정이 되는 느낌이 약간은 있어요. 올 네. 시즌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즌에 비해서는 편하게 이렇게 장담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만은 맞습니다. 아니 전교 1등 걱정을 왜 막 이랬는데 지금 전교 1등이 4등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분석해볼 상황은 된 것 같고 그럼요. 거기다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아스날이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내용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조금 좋아졌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확실하게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졌다, 힘들어졌다라고 하는 평론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선두팀 아스날이 어때요?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 브라이튼전도 경기를 보면 프리미어리그에 판정승이 있으면 그러면은 아스날이 우승할 것 같아요. 복싱으로 치면은 점수를 획득하는 잠펀치를 아주 잘 날리고 유효타 그리고 커버가 좋고요. 수비도 좋습니다. 수비도 지금 15실점이니까 리그에서는 지금 최소 실점이고 XG 값이라고 우리 팬들이 표현하는 XG 값 허용률이 최저예요. 네. 아스날이 그만큼 상대에게 결정적 기회를 또 많이 주지 않는. 하지만 문제는 이제 축구는 판정승이 없어요. 네, 그렇죠. 결국은
확실한 KO 펀치를 날릴 수 있는 공격력이 필요한데 사실은 아스날은 오히려 지금 수비 밸런스나 전체적인 데칼 라이스 중심으로 수비 라인이 구축하고 있는 이런 밸런스에 비해서 공격 파괴력이 약간 좀 아쉬운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은 1월 이적 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은케티아와는 좀 다른 조금 더 무게감 있고 선발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공격수로 조금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스쿼드는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 시즌에는 뭐 결국은 역전을 당했었지만 올 시즌에는 충분히 해볼 만한 정도의 밸런스는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봐요. 맨시티가 어느 정도로 지금 다시 또 선수 누수 없이 주전급 누수 없이 쭉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약간의 누수가 또 생기고 뭐 하면 충분히 아스날, 리버풀, 심지어는 아스톤 빌라 이런 팀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즌이라고 봐야죠. 저번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첼시는 이제 왕고춧가루 부대. 은쿵쿠가 지난 경기 통해서 벤치로 들어왔잖아요. 네, 이제 은쿵쿠의 본격적 투입과 더불어 왕고춧가루 부대로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네. 버버리끼리 그 우승 적기. 토트넘도 물론 지금 그 맨시티랑 1점 차니까 또 최근에 연승을 달렸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토트넘은 근데 그 1월 선수들 공백 그 기간이 조금 걱정이긴 하네요. 전체적으로 토트넘은 약간의 리스크가 있고 감독도 도전적이지만 뭔가 아르테타나 이렇게 시스템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갖춰놓은 팀보다는 조금 좀 아직은 불안 요소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네. 토트넘 리버풀은 1월에 승점 많이 까먹겠네요. 핵심 선수가 차출돼서 리버풀도 그렇죠. 살라와 엔도가 빠지긴 하는데요. 뭐 엔도가 핵심 선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살라 선수는 확실히 예전보다 개인 파괴력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중요한 선수입니다. 공격에선 제일 만들어주는 거, 골 넣는 거 다 중요합니다. 다른 공격수들이 뭐 여러모로 단점들을 조금씩 노출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살라의 공백은 좀 크긴 크죠. 거기다가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는 아스날과의 일전이 지금 2월 중순까지 해서 연달아 2번 있어요. 이번 주말에 있죠. 안필드에서. 그리고 2월에 또 한 번 맞대결이 있어요. 그게 올 시즌에 우승 행보에 있어서 최대 분수령입니다. 맨시티에게도 분수령입니다. 승점 6점 차에 승점 6점짜리 경기잖아요. 한 팀이 연승을 해갖고 그 6점짜리 경기를 다 따내죠. 그러면 이제 그 팀이 우승 경쟁으로 들어갈 확률이 꽤 높다고 보여져요. 서로 그냥 1점씩 나눠갖고 이러면 승자가 누가 됩니까? 그럼 맨시티가 좋아하는 상황이 되죠. 전반기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마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굵직한 영입을 해왔던 맨시티래요.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뭐 분위기를 조금 보긴 해야 됩니다. 특정 구단주와 연관되어 있는 클럽에서의 선수 이탈, 또 교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그 강화를 위해서는 분명히 아마 움직일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고 지금 수비 쪽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로드리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핏이 좀 많이 약간 저하되는 분위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 할 수 있는 영입이 허리 라인에서 또 잘 이루어지거나 해서 보강이 되면 조금 더 힘을 받겠죠. 거기에 존 스톤스가 온전한 몸 상태로 지난 시즌만큼 해주고 후뱅 디아스도 무언가 조금 저하돼 있거든요. 올 시즌에. 후뱅 디아스도 다시 또 폼을 올려주고 그게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게 같이 맞물리지 않고 같이 안 좋아져 버리면 그러면 진흙탕 싸움에서 의외로 아스톤 빌라 같은 팀이 확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또는 토트넘이 벤 데이비스가 최근 2경기 엄청 잘하잖아요. 뭐 이런 선수들이 막 대신 나와가지고 아니 갑자기 다이어가 나와가지고 막 영웅이다 막 이러면서 막 수비 갑자기 엄청 잘하고 다이어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서 엄청 잘하고 덱슨 득점으로 되는 소리래. 이거 모르는 거예요. 축구라는 게. 네. 아, 진짜 웃기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만큼 올 시즌은 조금씩 변수가 다 보이는 거예요. 맞아. 그만큼 재밌을 거란 얘기입니다. 맞아. 맨시티 부진 땡땡땡 우승의 적기가 왔다 해서 땡땡땡의 그럼 순위를 정해 봅시다. 1월 이적 시장에 아스날이 탑클래스 공격수를 영입한다는 가정하에 아이반 토니가 됐던 가정하에라면 아스날, 두 번째가 리버풀. 네.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올 시즌엔 빌라. 더글라스 루이스와 부바카르 카마라. 이 두 선수의 조합이 두 선수의 허리라인이 저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거의 탑이라고 봐요. 네, 그만큼 허리라인이 매우 좋고
올리 워킨스, 왕성한 활동량과 올 시즌에 최고의 폼을 또 보여주고 있는 맥긴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조화를 이루면서 전체적으로 좋은데 이제 그런 핵심 선수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체할 만한 선수들의 역량이 확실하지가 않아요. 물론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 빌라가 조금 그런 성향이 더 강하다. 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빌라는 현재 에메리 감독이 3백, 4백 병행해 가면서 상대에 따라서 아주 전술 운영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빌라는 뭔가 약간의 그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도 가끔씩 잡힐 수 있는 경기가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있어요. 완전히 압도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정도의 포스를 보여주는 게 약간 기복이 있거든요. 시티전에서 이길 때 그 압도적인 운영이 또 다른 경기 때는 이 팀하고 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좀 그런 경기들이 좀 생기기 때문에 강점이 발현이 되면 좋은데 안 좋아질 때는 약간의 기복도 생길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고 현재까지는 에메리 감독의 그런 맞춤 점술이 진짜 잘 들어맞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기들 보면은 상대팀 입장에서 좀 거친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와요. 에메리 감독이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도 강조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수들의 성향들이 약간 그런 선수들이 좀 있고요. 뭐 매트 캐시 얘기도 하지만 팀 내의 어떤 그러한 에너지가 지금 동기부여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분명해요. 해축일 재밌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챙겨보게 되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잘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시즌의 뉴캐슬 같은 느낌을 분명히 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우승 경쟁을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쉽진 부족하죠. 않을 수 있다. 근데 당장 뭐 앞선 경기 부바카르 카마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함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몇 경기 징계로 이어진다? 빌라는 많이 힘들 거예요. 네. 더글라스 루이스를 더 핵심 선수로 보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두 선수가 다 핵심이다. 오늘 제목의 답은 다가오는 리버풀 아스날전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가 안필드에서 지난 맨유전 맨유를 불러들여서 지금 연승이 깨졌는데요, 리버풀이. 근데 지금 맨유가 그렇게 공간을 안 내주고 실점을 안 하는 거를 다른 팀도 봤기 때문에 공간 주지 말고 실리적으로 가자라는 팀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스날이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근데 다른 팀들이 안필드 왔을 때 그런 경기들이 더 생기면 그러면 그동안에 안필드에서 쌓아놨던 연승의 어떤 기운들이 후반기에는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분석관들이 볼 때는 그 경기를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공략을 할 수 있는 답이 맞습니다. 거기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어떻게 리버풀이 또 극복을 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과제가 되겠죠. 자, 아스날 리버풀.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이렇게 또 피해 가시네요. 다윈 누네스도 분명히 제 생각에 그 정도까지 결정적인 기회를 이렇게 놓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그 쉬운 이지 찬스들을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놓치는데 조금 더 심리적으로나 어떤 계기들이 있으면 다윈 누네스가 조금 더 결정력이 좋아질 수 있다. 지금 뭐 다른 움직이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다윈 누네스의 장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루이스 디아스도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완전히 폼이 올라오진 않았지만 조금 더 팀에 녹아들 뭐 그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리버풀도 이렇게 좀 시너지, 학포 같은 선수를 뭐 요즘에 3미들에 기용하는 경기들도 있고 그런데 뉴캐슬의 조엘링턴처럼 뭐 키우려고 조금 더 피지컬 쪽으로도 더 타이트하게 좀 해봐라. 허리도 해주고 연계도 해주고 공격 지원, 골까지 넣어주고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하지만 저는 좀 학포에게 투톱처럼 공격수 역할을 좀 많이 시켜서 좀 변화를 줘서 그렇게 시너지를 좀 올려줄 수 있는 운영이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루이스 디아스, 학포, 다윈 누네스, 조타, 살라 이 5명을 가지고요 3명을 쓸 수 있는 운영 4명은 이제 골이 좀 더 필요할 때 써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체계 베스트 체계 이것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라방은 수요일이니까 잊지 수요일이에요. 마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도 크리스마스를 좀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서 다음 주에는 화요일이 아니고 수요일 날 한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귀엽게 끝내볼까요? 위원님 뭔가 빨간색도 입으셨고 여러분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